이번 주에 긁힌 사람들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주 금뉴스를 진행할 광민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긁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 대선이 국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5월 6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대선 나는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기득권과 싸우고 있더라. 라고 남긴 건데요.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로 긁은 걸까요?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최종 후보 한 명을 뽑기 위한 경선, 예선전을 쭉 치러왔잖아요. 예비 후보 11명에서 출발해서 8명, 4명으로 후보를 좁혀가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온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힘이 정한 룰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후보가 탈락하고 어떤 후보가 넘어가는지 선출되는지 국민들과 또 당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봐왔거든요. 경쟁을 하자, 하지만 결과에 따르자라고 하는 암묵적이지만 당연한 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정해버린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당신이 양보해라 라고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해요. 왜냐면 임명장도 안 줬고요. 내가 공식 후보로 사진 찍고 있는데 옆 스튜디오에서 한덕수 후보가 버젓이 우리 당 후보인 것처럼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또 후보의 사진이 담긴 걸개 그림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선대위도 단일화하고 나서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후보 대우를 전혀 해주지 않은 거예요. 긁힐만 하지 않나요? 게다가 당원 대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 공식 룰이 있는데 출전도 하지 않은 사람을 부전층으로 올리는 건 정정당당한 스포츠라기보다는 좀 짜여진 쇼에 가깝지 않나요? 그런 비판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긁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금 룰브레이커를 자처하고 있다는 상황을 바깥에서 꼬집은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룰을 다 무시하고 한덕수를 후보로 앉히려고 기득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직접 나서서 긁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만약 실패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 이 말은 6일에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한덕수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나는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다시 압박을 했고요. 단일화가 실패하면 대선 레이스를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그거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 건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일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지도부가 나서서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한덕수 후보는 이 김문수 후보의 행태가 국민의 뜻에 반한다, 국민을 배반하는 거라고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긁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내가 최종 후보 되면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 하겠다, 제일 빠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이견이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신을 우리 당의 최종 후보로 뽑아준 건데 이제 와서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긁히는 건 국민들이겠죠. 사실 당 안에 권력 싸움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소식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긁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한덕수 말고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이었나? 네,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크게 긁힌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언제 나왔냐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단일화를 할 거면 뭐하러 경선을 치렀냐.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해서 우리 당 후보 뽑는 게 낫겠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덕수 후보가 이미 점지돼 있었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냐, 들러리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최종 4인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도 단일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전선을 그려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룰이고 뭐고 다 무시하면서 당연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양보를 바라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단일화 결정은 사실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고 해도 후보자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지 지도부가 강제로 압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의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한동훈 의원을 차례대로 만나면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나섰던 후보들과 함께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당 안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이 단일화를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날이 1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나 단일화 안 되면 대선 후보 안 나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만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5월 말까지 가서 늦게서야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2번이 아니라 기호 8번으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 당연히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게다가 그때 가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미 우리 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홍보물도 비용도 다 지출한 상황인데 그걸 회수할 수도 없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선 후보를 등록하기 전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게 지도부한테는 우선순위였던 모양이고요. 사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당권을, 그러니까 당의 권력을 누가 잡을 거냐, 이 국민의힘 리더를 누가 맡을 거냐를 두고 수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입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서 지금의 지도부가 당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긁었고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제로 단일화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발도 클 뿐더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도 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요즘 정치를 보면 어디까지 상식선일지 모르겠기는 한데요. 경선에서 탈락한 또 다른 후보, 홍준표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 그렇게 교체할 거면 내 경선 비용 돌려내라 라고 바깥에서 긁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출마한 후보들은 본선이 아닌데도 이미 자기 돈을 2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의 손해도 감수하면서 의뢰 승복했는데 부전승으로 후보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극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런 정치 뉴스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정치이건 아니지 구독해주시고요. 뉴에이즈가 발행하는 이메일 학습지 도미노 그리고 뉴에이즈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눈치가 빨라지는 정치 공부방송 극뉴스는 다음 주에도 긁고 긁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